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이고요. 오전 2시 4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고 방향성이 아직까지도 위인지 아래인지 정해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보다는 이제 뭐 이런 기사들로 조금 내용들을 채워볼 건데요. 일단 한 1시간 15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1시간 15분 뒤에 FOMC 회의 결과 이 발표가 자산시장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미국 뭐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라든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뭔가 그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좀 뭔가 그 잠잠한데 뭔가 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움직일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막상 까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생각보다 더 큰 뭐 호재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슈 혹은 반대로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뭐 발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이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있어서 장기 뷰, 장기도 이제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한 장기는 뭐 최소 5년 이상, 10년 이 정도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 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비트코인이 5년 뒤, 10년 뒤는 1억을 못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중기 뷰, 중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이클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한 2년, 3년, 1년, 2년, 3년 요 정도의 이제 중기 뷰에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중기 뷰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거와 같은 17년과 같은 사이클이라면 지금도 동일하다면 그게 정말로 떡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회복 기간이 거의 3년 이상 정도 걸려야 되는 게 맞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이 아무래도 성숙한 부분이 있죠. 성장을 했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현물 경제랑 이어지는 그런 다리들이 많이 놓아지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시장을 계속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자산시장이 조금 조정을 침체기를 겪을 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단기 뷰, 좀 초단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월 끼켜봐야 12월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자산시장 전체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의견이 다르시겠지만은 저 역시도 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겁을 들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현금화 막 계속 이렇게 강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미 그런 악재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그러니까 반영이 좀 된, 좀 쫄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진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그런 이제 좀 악재 이슈만 아니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비트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뭐 한 대략적으로 한 5만 3천이나 뭐 그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회로를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잘 해두셨고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굳이 막 올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잠깐 좋아진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올인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좀 과감한 투자를 한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지금 접근을 하되 단기로 정말 초단기로는 마지막 그 한방 랠리 정도는 그러니까 그 한방 랠리가 또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면 이제 조금 소액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시장을 해석을 제 개인적인 뷰니까요.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물론 변수는 많이 있죠. 지금 당장.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의견 좀 비슷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제 안도 랠리 뭔가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악재랑 관련한 이슈가 없을 경우에 안도 랠리를 하면 이제 다시 좀 상승 반등 이런 이슈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단기로는 관망을 추천한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중장기로 봤을 때도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최대한 관망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됐는지 어떤 자금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으로 어디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직접적인 오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한 방에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좀 욕심을 덜어내는 그런 좀 포지션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말인데 이번 사이클을 잘 타신 분들 그리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에 그 사이클의 마무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단지 그 타이밍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결과값이 다른 거겠죠. 그 결과 그 어떤 말미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은 나 이번에는 이번 사이클에는 잘 벌어서 현금화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난 그 하락 때 다시 잘 타야지. 제가 방금 이 말한 이 생각의 흐름을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을걸요 아마? 한번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하락 관점, 그러니까 하락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못 빼서 물린 건 아닌지.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셨다면 사실 물리신 여러분들도 그 불장이 오면 연말 랠리가 오면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해서 과거의 사이클에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끝에서 이제 현금화를 좀 목표로 그리고 다음 사이클 준비 이거에 대한 세팅이 어느 정도 멘탈적으로는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상 혹은 이제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좀 타이밍을 놓친 거겠죠. 혹은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현금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린 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게 좀 어긋난 거고 잘 빼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진짜 현금화를 되게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풀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의견들이랑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현금화를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솔직히 주변에 보면 너무 많고 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뭐 너 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욕심을 내년까지 해서는 내려놓을 만한 기간일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마지막에 다시 한 방 이렇게 좀 랠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랠리가 영원할 거라고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기회는 또 옵니다. 진짜 기회는 공포에 오는 기회가 진짜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노리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기회들을 노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대 5%대 정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게요. 이제 빗썸에서 김프가 조금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4점대, 그리고 빗썸은 5점대, 6점대까지도 김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입수금이 막힌 건가요? 막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김프가 좀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2.0,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살짝 드렸었는데, 디파이 2.0에 대한 이제 바이낸스 아카데미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낸스 NFT 요 사이트, 그러니까 이 트위터 계정에서 이벤트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폼이 많이 안 되니까 뭐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체크만 하면 되는 거라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귀찮다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 습관 자체가 저는 투자에 있어서 좀 굉장히 강점의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우리 업비트 페타이어 같은 것도 뭐야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몇백만 원 이러고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좀 링크를 걸어 드릴, 레퍼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정답이 있어서, 정답은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보세요. 정답은 지금 딱 이거예요. 정답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그 UID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이낸스 로그인해서 이제 대시보드 가시면 숫자 8개 그거 입력하시면은 됩니다. 정답은 이거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뭐냐 했더니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됐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상장이 됐는데, YGG 일드 게임즈랑 니어 프로토콜이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업비트가 막 진짜 잡고 쓰레기 같은 코인들도 많이 상장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이제 규제라든지 뭐 특근법 이슈,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는 사람들 관련 그런 인증을 다 하고 나서부터는 얘네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장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확실히 실제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한편으로 좀 건강한 이런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드 게임은 요즘 뭐 핫하죠. 그리고 뭐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상장이 좀 오래전에 됐었는데 이미, 근데 원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1분봉이거든요. 근데 상장 직후에 뭐 거의 6만원까지도 갔었다가,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1분봉이기 때문에 1분 지나고 이렇게 바로 떡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분, 2분, 한 10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원래 가격 거의 찾아갔죠. 그래서 거의 보따리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먹은 것 같고, 제가 물린 분의 짤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뭐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었는데, 니오 프로토콜에 얼마를 물린고 하니,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주작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충격 먹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 짤인데요. 짤만 보자면 니어 프로토콜을 이제 매수를 22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매수 가격이 이제 뭐 37,000-8,000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4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한 사람 저 정도거든요. 지금 한 만 어디였어? 딱 지금 가격 정도죠. 12,500원 정도를 하면은 지금 딱 마이너스 15억 정도가 되는 가격. 그래서 22억이 7억 정도 되는 진짜 뭐 하루 만에 15억을 쓴 거죠, 사실. 요 정도로 현실이 나신 분들도 있고, 분명히 이 돈은 또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갔겠죠. 제로섬이었으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22억을 이 상장 펌핑에 때려 박는 건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시즌 좀 종료인 것 같아서 이 20억 정도에 되는 돈을 아마 심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시장도 잠잠해졌겠다. 나는 좀 어느 정도 벌었어. 20억 정도 벌었어. 근데 이번에 또 상장한다고 하네, 원화. 그러면 나 이번에 한번 눈 딱 질끈 감고 먹어볼까? 한 2배, 3배만 먹어볼까? 많게는 한 5배만 먹으면은 나 이거 20억으로 졸업할 거 한 40억, 60억, 80억, 100억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싸리 한번 도박하자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뭐야 상장하네? 오르네? 사야겠다. 이렇게 했던가. 근데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업비트 말고 이제 뭐 바이낸스에만 보더라도 원래 애초부터 있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이미 가격적으로 해외 가격에서는 12,000원 되는 이 코인을 갖다가 업비트에서 내가 4만원 돈, 그러니까 300%, 3배 가격으로 내가 사준다? 이거는 뭐죠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항상 업비트 상장, 원화 상장하면 탐욕과 탐욕의 그 끝을 달리는 이제 결과물들이 항상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는데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 참여하실 분들은 소액으로만 하시고, 하시더라도 분명히 단기 익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발란체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괜찮은 호평을 했습니다. 아발란체라든지 이렇게 좀 혹은 이제 갤럭시 디지털에서 솔라나 펀드 출시, 그러니까 솔라나 펀드를 출시한다는 거는 솔라나를 또 괜찮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에서 과거에 루나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00원 정도, 0.5달러 정도에 굉장히 많이 샀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추후에 계속해서 엄청 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은 거의 뭐 이때죠. 그래서 이때 정도인데, 이때예요. 거의 이때 1월, 2월 하는 구간에서 이제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올 상반기 하반기에서 플랫폼 코인들의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근본 플랫폼입니다. 옛날에 이제 똥 같은 이제 플랫폼 말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 솔라나,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아발란체, 테라, 루나, 폴리곤 부터 해가지고 요즘 하도 많이 말해서 뭐 입 아프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하락장이 오고 만약에 다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장이 형성이 된다면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략한 함께만 봤을 때 물론 비트 이더는 당연히 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 비트가 먼저 분명히 또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기로 갔을 때 그냥 무대뽀로 나 이런 메이저 알트 산다 이것보다는 비트를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고 이더는 건너뛰더라도 비트는 무조건 좀 가져가시고 현금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메이저 알트들 솔라나,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빠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도 하고 이제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100달러 깨질 때, 바이낸스 코인 200달러 깨질 때, 솔라나 막 50달러 깨질 때, 깨질지는 안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 기준으로 시장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 비트 기준으로 요 정도면은 내가 내 기준으로 저점인 것 같아. 난 여기에서 투자했을 때 물려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때 올인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솔라나나 바이낸스 코인 이런 코인들의 가격이 얼마일지 몰라요. 굉장히 저점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일 수 있어요. 많이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의 가격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기준은 비트다. 비트 기준으로 다른 코인들의 가격을 보셔야지 다른 코인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시장을 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분 솔라나 저는 폴카닷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릴게요. 폴카닷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에이다도 생략을 할게요. 아발란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루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폴리곤 이게 좀 애매한데. 알고랜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니오 프로토콜도 저는 조금 비중 좀 낮춰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엘론드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코스모스 생략할게요. 테조스 완전 생략. 좀 괜찮은 코인들이 없네. 왜 이렇게 없지? 쿠코인 오히려 괜찮아요. 쿠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데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카데나는 아직까지 생태계가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 플랫폼을 하나 런칭한 거 말고는 뭔가 직접적인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토르체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코인들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면 진짜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담궈 보시는 것도 진짜 잃어도 되는 돈으로 담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인피터블 X도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보실 때 단가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생태계도 봐야 되고 단가도 봐야 되고 이 코인이 락업이 언제 풀리는지 지금 이 유통량이 얼마인지 이 유통량이 언제 어떻게 토크노믹스가 펼쳐질지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지 단순히 단가 낮다고 사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추후에 NFT나 메타버스, P2E 이런 토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자면 이제 그쪽으로 한번 훑어보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시 같은 경우는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좀 솔직히 안 들거든요. 엑시가 왜냐면요. 제 기준으로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한번 그러니까 약간 저는 P2E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소모품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코인이 전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궤도로 진입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밑에서 받쳐줄 만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을 잃는 순간 이 프로젝트에 이제 힘을 그러니까 좀 수명이 다 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 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엑시를 하지 않고 플레이하지 않고 뭐 그냥 단순히 겉에서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P2E 프로젝트가요. 디파이의 어떤 그
채굴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궤도의 탄 P2E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샌드박스 정도는 좀 보면서 만약에 진짜 많이 내려간다면 투자할 용의는 있고요. 전 샌드박스 참고로 그 예전에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12,000개였었나? 12,000개를 갖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한 0.06 그러니까 60원? 70원? 그러니까 100원도 안 되는 한 80원에 12,000개 다 팔았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팔았으니 추후에 다시 들어갈 만한 뭔가 크게 들어갈 만한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샌드박스도 이제 지나고 보니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였더라.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거고요. 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프로젝트를 좀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노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죠. 얘네들이 어떻게 또 이 자체 토큰 거버넌스 토큰을 가격을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사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도 사실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비트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많이 급등을 했었던 프로젝트들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갈라가 최근에 제가 이제 친한 형의 지인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갈라를 통해서 좀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많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죠. 갈라를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다음번에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클레이튼 이게 또 어제랑 같은 비슷한데 이제 너무 이제 또 토큰에 빠져들면 안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 40분 5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제 제 채널 말고 저보다 더 경제 쪽으로 전문적으로 다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요약 정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세우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절대로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가 롱이 갈 수도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그 세 개가 전부 다 숏 이렇게 갈 수도 없고요. 중간중에 분명히 바뀌었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하시고 추후에 또 저점을 잘 잡으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좀 저점인 것 같다 라고 뭔가 확실하게 큰 돈을 좀 때려박는 시점이 온다면 영상으로 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언질이 딱히 없다라고 한다면 크게 조정 없이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진짜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제가 그런 사인을 또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딱히 도움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나 기사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 이런 정도로만 읽으시고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나야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횡보장 그리고 규제나 이런 세계 경제에 따른 횡보장에서는 딱히 이슈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내일 또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면 또 영상을 찾아서 아니죠,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